여러분, 약사들은 어떤 약을 믿고 쓸까요? 우리가 흔히 약국에 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약사님,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같은 질문인데 약사마다 추천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좋은 약은 광고로 유명한 약이 아니라 직접 써보고 효과를 확인한 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약 중에서도 약사들이 실제로 집에 두고 쓰는 진짜 효과 있는 약국 필수템 탑5. 그리고 왜 이 제품들을 믿고 추천하는지 그 이유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괜히 광고 문구나 주변 추천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내 몸에 맞는 약을 고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약국에서 헤맬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사들이 꼭 집에 두는 기본템, 바로 소독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무조건 과산화수소를 바르는 거죠. 하얀 거품이 일어나니까 뭔가 세균이 죽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건 피부 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약사들은 과산화수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염균뿐 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시켜버립니다. 결국 상처 회복이 더디고 흉터가 남기 쉬운 거죠. 그래서 약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건 포비돈 요오드나 클로르헥시딘 계열 소독제입니다. 요오드계 소독제는 자극이 훨씬 덜하고 세균 억제 효과가 길게 유지됩니다. 또한 상처 부위의 염증 악화를 막으면서 피부 재생을 방해하지 않아요. 특히 포비돈 요오드는 살균력과 안정성이 높아서 일상적인 상처, 화상, 긁힘 모두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너무 넓은 부위에 장기간 바르면 요오드가 혈중에 흡수되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용 후엔 반드시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약사들의 조언은 이겁니다. 상처에는 과산화수소 대신 요오드계 소독제 한 병을 구비하라. 이것만 알아도 응급 상황에서 훨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 연고입니다. 집집마다 한 통씩은 있을 정도로 흔한 제품이지만 약사들은 후시딘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성균 때문입니다. 푸시딘산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사용되다 보니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벼운 상처에 습관적으로 바르면 피부 내 세균이 내성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감염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건 마데카솔, 베아제 또는 무피로신 성분의 연고입니다. 이 중 마데카솔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들어있어 피부 재생력과 상처 치유 속도를 높여줍니다. 무피로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면서도 내성 발생 위험이 적어 약사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약사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났다면 먼저 요오드로 소독, 그 다음 마데카솔로 재생을 도와라. 이 조합은 실제로 약국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연고는 무조건 두껍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살짝 덮을 정도로 얇게, 하루 2~3회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통기성이 떨어져 상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복용한 해열 진통제입니다. 약사들도 늘 집에 구비해두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아세트아미노펜, 상품명으로는 타이레놀이죠. 약사들이 타이레놀을 선호하는 이유는 효과는 확실하면서도 부작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부프로펜 계열은 염증 억제 효과는 있지만 위장 자극과 신장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세트아미노펜은 위에 부담이 적고 열, 두통, 근육통, 생리통 등 다양한 통증 완화에 안전하게 쓰입니다. 약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열이 38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때만 복용하세요. 즉, 습관적으로 먹는 진통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응급약이라는 거죠. 복용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복에 먹지 말고 하루 총량이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성인 기준으로 500mg짜리 한 알을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체중 기준으로 용량을 계산해야 하며 시럽 형태로 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을 사용해야 합니다.
열이 오래 지속될 땐 반드시 소아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약사들은 이 약을 가정상비약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써야 안전한 약이죠. 네 번째는 지사제, 즉 설사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로환을 먼저 떠올리지만 약사들은 정로환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로환에는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균성 장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설사는 세균 감염이 아니라 스트레스, 음식, 소화불량 등에서 오는 단순 장염이죠. 이런 경우엔 오히려 장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합니다. 일시적인 설사라면 로페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지사제를 권하고, 만약 장이 약해서 자주 묽은 변을 본다면 유산균 기반의 장 건강제를 추천합니다. 로페라마이드는 장 운동을 조절해서 탈수를 막고 설사 횟수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열이 동반되거나 피가 섞인 설사일 땐 절대 복용 금지라는 점이에요. 그땐 세균성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약사들의 팁은 이겁니다. 지사제는 증상 완화용이지 치료약이 아니다. 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파스입니다. 파스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선택이 어렵죠. 그런데 약사들은 딱 2가지 기준으로 고릅니다. 첫째, 성분. 둘째, 흡수력. 먼저 성분입니다. 파스의 핵심은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느냐입니다.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같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통증과 염증 완화에 직접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흡수력입니다. 약사들은 일반 붙이는 파스보다 젤형, 액상형 파스를 선호합니다.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이죠. 즉, 약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파스는 소염 성분과 젤형으로 흡수력 좋은 제품입니다. 단순히 시원한 멘톨 향이 나는 파스는 통증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합니다. 냉찜질 효과로 잠시 시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약사들은 말합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파스만 붙이지 말고 원인부터 확인해야 한다. 근육통, 신경통, 관절염 등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사들이 집에 꼭 두는 비상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 장은 면역의 70%를 담당합니다. 항생제 복용 후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때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소화력, 피부 트러블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 보충제. 운동 후나 설사, 더위에 의한 탈수 시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약사들은 전해질과 포도당이 함께 들어간 이온 음료형 보충제를 추천합니다. 가루로 된 제품을 구비해두면 여행 중이나 감기 후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지금까지 약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약국 필수템 5가지, 그리고 비상용 2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포비돈 요오드 소독제, 마데카솔 무피로신 연고, 아세트 아미노펜 해열 진통제, 로페라마이드 지사제, 소염 성분 젤형 파스, 그리고 보너스 2가지로는 유산균과 전해질 보충제가 있습니다. 약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원칙은 이것 하나입니다. 많이 쓰는 약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약을 써라. 약은 습관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황, 올바른 사용법이 있어야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은 결국 약보다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